안녕하세요. 오늘은 팝아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미술 사조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땐 그 사조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조를 살펴보면 좋아요. 어떠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 이러한 미술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또 유행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아트가 등장하기 이전의 사조인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술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추상 표현주의와 팝아트, 이 두 사조와 관련된 시대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기점으로 전쟁 이전에는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 초현실주의가 유럽 최대의 유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럽 유파의 일부는 전쟁으로부터 안정권에 있는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해서 넘어온 초현실주의자들이 미국 뉴욕에 정착하게 되면서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시기에 미국은 미국 자신들만의 미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미술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당시 미국 화단에는 아주 핫한 작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크 토비입니다. 미국의 화가 마크 토비는 동양의 사상과 예술에 이끌려 가느다란 필선을 겹쳐나가는 화이트 라이팅이라는 추상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섬세한 선의 리듬과 담백한 색채의 서정적 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크 토비를 미국 미술의 대표 주자로 키우면 결과적으로 동양의 아류라고 비아냥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마크 토비가 아닌 다른 작가를 미국 미술의 대표 주자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 작가가 바로 잭슨 폴록입니다. 잭슨 폴록은 CK 로스의 조수로 일하면서 거친 붓질과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행위적인 작업을 한다던가 대형 작업을 하는 것 등 이러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렇게 바닥에 캔버스를 깔아놓고 붓으로 물감을 뿌리는 행위를 많이 한 작가입니다. 또한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온 초현실주의자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바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둬서 작품이 스스로 완성되게 하는 자동기술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승인 한스 호프만의 드리핑 기법 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드리핑 기법이란 화면에 물감을 붓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행위 사진에서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물감을 흩뿌리는 행위가 스승인 한스 호프만의 드리핑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의 영향을 받아 잭슨 폴록에 의해 탄생한 것이 바로 액션 페인팅입니다. 로젠버그는 이것이야말로 미국 미술이다 라고 말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미술을 액션 페인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인 잭슨 폴록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젤도 없이
초벌 페인트도 안 된 대형 캔버스를 화실 바닥에 펼쳐놓고 물감에 붓을 적셔 캔버스 주위를 돌면서 여러 색의 물감을 뚝뚝 떨어뜨리거나 그려 넣었습니다. 작가 자신도 물감들이 어디로 튈지 몰랐으며 작품의 결과물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우연성에 의해 작품이 제작되었으며 이는 화가의 열정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잭슨 폴록은 작품의 결과물보다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 그 행위 자체에 큰 의미를 둔 것입니다. 자, 이제 추상표현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상표현주의는 그린다는 행위 자체를 중시했고 사회 현실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주정주의를 채택해 작가 개인의 내적 감정 표출에 중점을 둬서 서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정형 회화로 형태가 드러나지 않고 표면적 질감과 색채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면 균질 회화로 화면 전체를 같은 방법, 같은 강도로 칠해서 화면을 균질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표현주의 미술은 일반인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가가 무엇을 그린 것인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지를 알기에는 너무 어렵고 난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고 있었던 미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타난 미술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팝아트는 1950년대에 시작돼서 그 후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즐기고 있었던 유럽의 추상표현주의 미술을 좋아하지 않았던 팝아트 작가들은 미술은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 당시 뉴욕은 크게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 예술가들이 뉴욕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뉴욕은 파리를 대신할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공산품들로 인해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TV의 보급으로 대중문화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팝아트 작가들은 이렇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쉬운 소재인 대중문화, 즉 만화나 유명 연예인 등 대중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전 추상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팝아트 작품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팝아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전 사조인 추상표현주의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팝아트의 작가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최초의 팝아트 작품을 제작한 리처드 해밀턴, 두 번째로 상업미술을 작품에 도입한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 마지막으로 만화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한 로이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세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팝아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녕.